기존의 조합원들에게 프리미엄만 왕창 얹혀주고서 나는 껍데기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돈을 버는 거지 껍데기를 먹으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석, 재개발 구역은 처음이 분석이고 끝이 분석입니다. 분석 없는 재개발 예정지 투자는 안 하는 이만 못하다가 봐요. 차라리 그냥 맘 편하게 같은 금액으로 경기도권 외곽 나가가지고 다 지어진 아파트 사는 게 속 편할 수도 있단 말이죠.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오늘은 재개발 입주권 투자 전망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내년 PF 대출 부실로 인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재개발 구역의 각각 사업성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될지 한 차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개별 입주권의 가격 흐름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수백 군데 이상의 재개발 구역들의 가격 흐름을 분석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재개발 입주권은 아파트처럼 표준화되어 있는 상품은 아니지만 가격 흐름을 시계열로 분석을 해보면 이 시장 경제 원칙을 아주 기가 막히게 따라간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내년에 재개발 입주권 투자했을 경우의 전망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서울 내에 유명한 재개발 구역과 예정 구역들을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서 가격 흐름까지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노량진 뉴타운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워낙에 입지가 훌륭합니다. 1호선, 9호선, 거기다 9호선 같은 경우는 급행역이죠. 거기다가 밑으로 내려가서 장승배기역까지 이 한 개의 블럭이 통째로 이제 신축 아파트 촌이 될 예정이고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노량진 모아타운 후보지. 거기다가 그 맞은편에는 이제 고시촌이었던 자리를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현재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철거가 완료된 구역이 하나가 있고요. 지금 이주를 떠나고 있는 또 지역주택조합이 별도로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노들역부터 시작해서 노량진 장승배기역까지 이만큼의 범위가 이제 한 개의 아파트, 특히나 신축 아파트 촌으로 구성이 되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강남권에 준하는 아파트 값을 형성할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현재 7구역 현재 조합원 분양 신청 상당히 단계가 많이 나갔죠. 이제 조금 있으면 분양 신청한 이후에 이제 일반 분양도 신청을 받을 거고요. 또 준공치까지 한 3, 4년 정도 기다리면 여기가 이제 신축 아파트가 될 자리인데, 자, 이 지역의 입주권 가격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이 그래도 적지 않은 수가 매물이 존재를 하는데요. 다세대 매물로 한번 볼게요. 금매로 나와 있는 8억짜리 다세대 매물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단계가 이미 많이 나갔죠. 그렇다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까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감정평가 금액이 1억 7,300이고 5구짜리를 신청한 물건이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는 한 6억 가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분담금은 한 4억 3천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내게 될 추가 분담금 4억 3천에 지금 사게 되는 8억이라는 초기 투자 금액 더하게 되면 한 12억 3천 정도, 12억 3천 정도의 총 투자 금액을 들이면 노량진 7구역 요 위치에 들어갈 신축 아파트의 5구 타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지어졌을 때 가격이 얼마 할까? 주변에 있는 신축급 아파트 값을 보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죠. 자, 장승배기역 바로 앞에 있는 상도파크자이가 있습니다. 현재 5구짜리 매물이 한 13억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노량진 7구역 투자해가지고 분담금 내게 됐을 때 12억 3, 4천 정도. 그런데 다 지어진 매물, 역세권인 거의 신축급에 가까운 상도파크 자리를 사게 됐을 때, 물론 여기가 아주 신축은 아니에요. 연차가 대략적으로 한 8, 9년 정도 되어가고 있는 단지인데, 그렇다 그래서 뭐 신축하고 가격 편차가 아주 크게 날 거라고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면 노량진 7구역 입주권을 사시는 분은 안전마진으로 얼마를 먹을 수 있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몇 천밖에 안 돼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자면 프리미엄이 무지막지하게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재개발 투자가 아니라 재개발 예정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바로 나오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다세대 평균 지분가인데 한 2017년, 18년도
요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다세대 지분가 평균이 한 6천에서 7천대 정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얼마냐? 최근에는 1억을 넘어서 거의 1억 1천, 1억 2천 요 정도까지 현재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노량진 7구역을 제가 예시로 들어드렸는데 노량진 7구역뿐 아니라 어느 정도 단계에 다다른 나머지 노량진 구역들도 사실은 거의 신축 아파트를 내 돈 주고 그냥 사는 것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돈을 줘야지만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다. 그 이유는 프리미엄이라는 게 너무 높게 붙어있기 때문이다. 자, 예상되는 권리가액은 사실은 편차가 아주 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사업지마다의 비례율이 있기 때문에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좋으면 당연히 권리가액은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맞춰서 프리미엄도 그런 사업지들은 더 높게 형성되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사업성이 좋고 단계가 거의 끝까지 나가면 나갈수록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으로 먹을 수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게 아주 합리적인 시장 경제 체제를 잘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에 있는 리스크는 이 추가 분담금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약간씩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현실이겠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축 아파트 값을 넘어서서 형성되어 있는 구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신중히 보고 덤비셔야 된다. 특히 어떤 지역들이 그러냐? 당연히 유명하고 선호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프리미엄이 높게 붙겠죠. 대표적으로는 용산권역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 감안해서 다른 구역들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지금 유일하게 모아타운으로 나아가고 있는 대청마을, 이런 동에 있는 대청마을을 한번 보시면 다세대 같은 경우에 지분가가 이미 1억대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들어선 약간 조정되는 모습을 좀 보이죠. 그렇지만 아마 호가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지분가가 1억이 아니라 한 1억 2천에 준할 정도로 호가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단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자체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래가 뭐 많이 쌓인 건 없지만 2021년도까지 쌓여져 있는 거래로 봤을 때 일종 일반 주거지역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분 평당, 토지 평당 거의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로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예상되는 분담금과 그리고 앞으로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을 받기까지의 그런 리스크까지 감안하면 안전 마진이 일부는 있겠지만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기존에 미리 사두셨던 분들은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서 2021년도, 2년도 한 요때쯤에 지분가 한 7천대, 8천대 사주셨던 분들은 이미 안전 마진을 먹고서 꾸준하게 전세를 끼고서 끌고만 가도 사실은 이익인 그런 구역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예정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용산도 한두 군데 보여드릴게요. 청파 1, 2구역이 있습니다. 제가 두 군데를 묶어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위치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청파동도 위치 상당히 좋아요. 여기가 이제 청파동인데 청파동 1가 여기가 최근에 선정된 청파 2구역 신통기의 후보지고요. 여기 있는 청파 1구역은 기존의 도정법상의 재개발로 올해 조합 설립 인가까지 받은 구역입니다. 자, 이 두 개의 구역의 현재 가격대를 한번 보면 6천대를 넘어서 이제 8천 혹은 1억대까지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구역들은 누구에게 좋냐? 2020년부터 21년 요 구간에 사놨었던 분들께는 아주 좋은 투자 구간으로 들어갔다. 다만 지금 가격에서 덤비시는 분께는 먹을 수 있는 예상 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역시도 단독 같은 경우는 2021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신통기획 후보지로 본격적으로 동의서를 걷는 때까지만 거래가 됐었고요. 워낙에 거래가액도 크고 또 용산이라는 이름만큼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거래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 단독주택들이에요. 어쨌든지 청파동도 지금 이미 후보지 선정돼 있기 때문에 청파 2구역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말이에요. 쉽게 접근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투자로 신규 접근할 수 있는 구간보다는 기존에 사두셨던 분들께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으로 넘어갔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남 뉴타운이 위치해 있는 보광동이라던가 한남동 요쪽 일대도 한번 보시면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될
후보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한남 뉴타운 3구역이 최근에 이주 절차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2구역, 4구역, 5구역도 조합 설립 내지 사업 인가까지 상당히 많은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해제됐었던 한남 1구역도 구역계를 약간 줄여서 신통기획 후보지가 되기 위해 다시 공인서를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과거부터 금액대가 엄청나게 올라왔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분 가격 나오는 것들 보면 거의 평당 한 2억 정도 수준에서 다세대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단독 같은 경우에도 이 지역은 단독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단독 조합원들의 거래가액이 평당 8천대를 넘어서 1억에 가까워요. 어마어마한 동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신규로 접근해서 먹을 게 많이 남아있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격 접근해가지고는 아무리 그 유명한 한남 뉴타운이라고 하더라도 먹을 분야가 그렇게까지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후암동 같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후암동도 이제 동후암동이 있고 지금 현재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는 구역이 이미 있죠.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구역이 있는데 후암 1구역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나와 있고요. 동후암동도 현재 이 위쪽 라인 후암 동후암동 1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구역 지정 전 단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들은 8천대 정도가 평균적으로 현재 매매가가 흘러가고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일종 일반 주거지역 비중이 요 바깥쪽 소월로 쪽 라인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2종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층수 제한이 좀 완화는 됐지만 아직까지는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제 기억으로 한 28m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전부터 이미 재개발 구역으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됐었던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쌓여오면서 또 일부 쪼개기가 이루어지면서 조합원 수도 계속 증가를 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정도 가격까지 오면 이제 8천을 넘어선 가격대에서는 신규로 진입해서 먹을 게 많이 남은 구간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자, 그리고 흑석 뉴타운도 한번 보면 흑석 같은 경우도 한강변에 이제 남아있는 구역이 몇 개인데 없는 뉴타운이죠. 그렇다 보니까 금액대가 아주 높습니다. 8천대를 넘어서서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나오는 단독 다가구 매물조차도 6천에서 7천대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노량진, 또 일원동 대청마을, 서계동 청파동, 또 한남 뉴타운, 흑석 뉴타운과 함동 구역들, 이런 구역들 아주 유명하고 대부분의 재개발 구역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보시는 지역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런 지역들은 이미 기존 투자자분들께서 충분한 프리미엄을 형성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가 먹을 수 있는 룸은 극도로 적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될 거는 이렇게 될 지역들을 골라가면서 더불어서 내년을 한번 기대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재개발 투자에 대한 가격 흐름들은 일단 재개발 예정지들은 심리적인 지지선이 굉장히 약하다고 보여져요. 아무래도 완성품인 아파트보다는 들어가서 살기도 어렵고 또 진행 방향이 어떻게 튈지 모른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리스크가 하나가 터지게 되면 이 심리적인 지지선이 약해서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서도 매물들이 좀 튀어나올 확률이 높다. 그런데 내년이 어떤 해로 보여지냐면 금융 리스크와 더불어서 원가 상승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신규 정비 사업들에 대한 안 좋은 이슈가 뉴스에 계속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때예요. 자, 이런 때에는 심리적으로 약해지는 이런 지지선이 무너지게 되면 재개발 예정지 혹은 이미 구역까지 지정된 재개발 구역들, 그리고 지금 서울에 200군데 넘게 지정돼 있는 모아타운, 신통기획, 역세권 재개발 같은 신규 조합사업 후보지들에서 저렴한 금액대의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때다. 특히나 이 심리적인 지지선이 약하디 약한 예정지에서 이런 물건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렇다면 현명한 투자자는 뭘 해야 되냐면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가격 분석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룸이 얼마나 남아있나를 정확하게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지역이 좋아서 아니면 이 지역이 앞으로 비싸질 지역이라서 들어가면 기존의 조합원들에게 프리미엄만 왕창 얹혀주고서 나는 껍데기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돈을 버는 거지 껍데기를 먹으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석, 재개발 구역은 처음이 분석이고 끝이 분석입니다. 분석 없는 재개발 예정지 투자는 안 하는 이만 못하다가 봐요.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같은 금액으로 경기도권 외곽 나가가지고 다 지어진 아파트 사는 게 속편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내년에 올 이런 지지선 저항선이 약한 예정지 급매 물건들을 쏙쏙 잡아가지고 돌리고 싶다. 저렴한 물건들을 주워서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강의에서 제가 해드리는 분석 꼭 들으시고 나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시는 분들께 지역에 대한 얘기와 또 물건에 대한 얘기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이런 예정지들 내년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잡으셔서 파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씨앗을 여러 군데다가 저렴한 값에서 많이 뿌려둔 이후에 무르익었을 때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기회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수요일과 토요일에 있는 오프라인 강의 참석해 주셔서 저와 좋은 기회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